예, 경륜과 날카로움으로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정치 상황 분석해 주실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재단 한화갑 총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각 소규모라고 봐야지요.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하리라고 하는 것은 뭐 어제부터 총리 인준되면 예. 한다는 나와 있기 때문에 할 걸로 알았고요. 장관이 누가 되는 것보다도요, 국민의 관심은 총리 누가 되느냐 하고 비서실장 누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이냐 바꿔지느냐 그게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인준 과정이 좀 시끄러웠지만 총리는 인준이 됐고요. 예. 그래 시끄럽기 때문에 총리 인준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고 장관이 누가 됐냐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반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만 여당에서는 물론 대통령 하는 일이니까 지지할 것이고 야당은 야당이니까 좋은 얘기는 안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게 나오는데 문제는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유씨, 유기준 내정자와 유일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유기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이 비서실장이었고 유일호 내정자는 당선인 시절의 비서실장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친박 중에서도 아주 핵심 친박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그런 의미에서 친정 체제의 강화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정권을 잡았으니까요. 친정 체제 강화해서 잘하면은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친정 체제로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죠. 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대통령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예. 사람의 심리가 자기가 무슨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누구를 해줄까 하고 이제 좀 베풀어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베풀어주고 싶어도 그 사람 능력이 거기 못 다니까 이제는 내가 싫지만은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개다. 그래 내가 싫더라도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하고 맡기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결정인 것이고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왕구 총리도 처음에 지명받을 때는 야당에서까지 환영했는데 예.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난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임명된 이 장관들도 청문회 과정을 거칠 때 많은 몰랐던 것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국회의원은 그래도 청문회에는 좀 유리하지 않냐. 그런 식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평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대통령이 임명해서 금년 1년 살림을 이 사람들이어야 제대로 궤도에 올려놓겠다. 이런 생각에서 임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금년 1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예, 예.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금년 1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대다수가 의원들 출신이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또 이제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쓴 겁니다. 그 그죠. 표현을. 예. 근데 이게 1년짜리 내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 그러니까 예. 1년짜리 내각이지만은 지금 금년에 성취해야 될 이 시정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 운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예. 그럼 대통령이 생각하실 때는 이 분야는 이 사람이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이 3년째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 이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이 아주 핵심적인 해예요. 예. 그러니까 금년에 성공을 못하면 내년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일종의 큰 모험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금년 1년짜리라 하더라도 그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서 목표 달성을 하면은 내년 목표 달성하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차가 안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 모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두 번째 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한 사례가 11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총리, 부총리 2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지금 한꺼번에 6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각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 미국의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는요, 예. 예, 부통령이 이제 그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은 유고시에 대통령 권한을 이제 승계하는 거 법적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승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2개월 이내에 이 대통령 선거 치러야 돼요. 예. 예, 대행하면서 그런 것밖에 없는 거요. 예, 그런데 이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지만은 이 국회의원이 내각에 들어간 예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례가 많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노무현 근데 정권 때도 많았고 예, 한 이명박 가지 정권 이런 때도 예가 많긴 있습니다. 많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내각에 들어가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어요. 거의 사퇴했습니다. 아. 예,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몇 사람들 들어갔고, 그때는 이 우리가 제 기억에 해수부 장관이 이제 해군 사관학교 이 제독 출신인데, 예. 예,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은 그분이 갈 때 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갔고, 그 외에도 이 청와대 갈 때도 사퇴하고 갔고, 예, 내각에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주동적으로 선거 운동하는 조직은 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 대한 말이죠. 그런 배려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요. 예. 우리나라는 양당제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의원 내각제라는 거는 권력 융합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입법부를 구성하는 쪽은 의회 내에 다수당인 쪽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영국 같은 경우 전형적인 예인데 예, 양당제에서.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한 놈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예, 예. 자, 이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 대신에 의원 내각제는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요. 예. 대통령제의 근간 중에 하나는 임기제거든요.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데서 양당제는 하고 있고 예. 국회의 다수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해 버린다. 예. 대통령은 임기 동안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고 예. 이렇게 돼 버리면 예. 결국은 굉장히 견제받지. 왜냐하면 예. 대통령제라는 거는 임기를 보장하는 대신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거는 견제도 아니고 권력 융합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예, 예. 의원 내각제는 그 대신에 임기가 없으니까 국민이 예. 저거 아니다 그러면 예, 갈 예. 수가 있는데 예. 대통령은 그것도 안 되고 대통령제 하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점끼리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국회의원도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무총리 제도라는 건요. 예. 내각제를 가미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순수한 대통령제에서는 총리 제도가 없습니다. 부통령 예, 이원 집정부제에도 총리 제도가 있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과거부터 이 헌법에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걸 금지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 예. 뭐 위법은 아니죠. 예, 그런 전례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집권당하고 대통령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좋은 정치 하면은 국민 지지를 받아서 또 집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정치 못하면 국민이 그 대통령부터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에서 국회의원을 갖다 장관을 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제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순수한 내각제에서도요. 예. 국회의원하고 수상 전부 한 당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점령해서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거기는 자주 바뀌니까. 그렇죠. 근데 예, 우리도 이 장관이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 잘못하면 이제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여당의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것은요, 내각 책임제는 아니지만은 대통령하고 같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그런 방법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체제 하에서 총리가 국무총리가 있는데 이런 체제 하에서 국회의원이 내각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누가 국회의원들이 말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자유선거를 통한 국민이 지지받아 정권 잡는 데는 저는 그것이 잘못된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정치계에 오래 몸담으셨잖아요. 예. 저는 뭐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할 마음도 없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보다 장관이 좋은가요? 국회의원이 좋은가요? 예, 지금 국회의원은요 차관급입니다. 예. 과거에요 장관급이었어요 국회의원이. 예. 근데 제 기억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하면서 차관급으로 내려버렸고, 격화시켰군요. 그 후부터는 국회의원이 이제 자기 올린다 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장관급으로 올린다고 하면 국민 지탄 받을까봐 예. 지금도 차관급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된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비서실장 인선이 청문회도 안 거치는데 예.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총리도 막 총리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그냥 1년 반 전인데 예. 정호원 총리가 여태까지 계속 하셨잖아요. 예, 예. 아 그리고 비서실장 뭐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안 예. 바꾸고 있어요. 예.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만 아, 그거 참 인선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비서실장은요, 예. 대통령이 그 어느 용도로 비서실장을 참 속된 말로 쓰느냐, 예.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비서실장이 말입니다. 예. 반정치인 역할에서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 오른팔로 되면은 예. 국민들한테 내비칠 때 비서실장이 설친다. 네.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니까 그저 대통령이 얼굴이나 쳐다보고 말이죠. 시키는 일이나 하고 대통령한테 비거신 일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비서실장은 존재하지만은 대통령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대통령이 얼마나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자신이 있냐,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이것이 그런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은 전혀 대통령 되는 과정에 투표조차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을 비서실장 시켰습니다. 그 당도 틀린데 그때 김중건 비서실장이 우리가 야당일 때 여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청와대 정무수석. 예. 그것은 대통령이 말이야. 누가 비서실장 갖다 놓든지 내가 그 사람을 제어하고 부릴 자신이 있다.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통령이 내가 부릴 자신이 없고 이거 다루기 곤란하면 어찌냐 이런 생각하면은 그건 내 측근 갖다 놔야죠. 호주머니에처럼. 그러니까 이 똑같은 예를 들면 비유가 칼이라고 합시다. 그 칼이 이제 잘 드니까 어디가 뭐 10년, 20년 된 칼이라도 꼭 그것만 사용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뭐 낡은 칼을 왜 가지고 다니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국정 수행하는데 누가 나한테 도움을 주느냐 하다못해 기분은 전환하는데 보탬을 줘도 기분 좋게 해줘도 그것도 도움이 나한테 되는 거죠. 뭐라 할까요? 일하는데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양반은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찰총장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는 분에 비하면 CEO 출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CEO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잘 아는 분이죠. 그리고 이 대통령은 더 큰 CEO 아닙니까? 그러니까 CEO가 CEO를 어떻게 이제 보좌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아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막 실장 바꿔라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데 그대로 욕먹고 있는 것은 그건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비서실장이 욕먹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그런 비서실장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매를 맞아주고 말이죠. 나한테 던지는 돌을 맞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욕을 먹어도 고맙게 느껴질 것이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겠느냐? 내가 기왕에 발 들여놨으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보좌한다.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국민들이 그걸 원하면 국민이 설사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완구 신임 총리가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예. 일단 잠깐 이완구 총리의 신임 총리의 얘기 한번 듣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임명장 수여식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그렇지. 잠깐만. 얘기 듣고서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 정부가 풀어 나가야 할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완구 총리께서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잘해 나가시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땐 당연히 신임 총리한테 이제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겠죠. 예. 근데 이게 대통령의 의지처럼 힘이 실어준다 해서 실리느냐? 이건 예. 결국 국민 여론이 얼만큼 뒷받침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예. 설 민심 어떠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번 총리 인준 과정을 보니까요. 예. 이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이런 그 판단의 기준을 정책적으로 따진 게 아니라 예, 이 흠이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 논했어요. 예, 그러다 나중에는 이것이요, 이 지역 감정으로 비화돼 가지고 이제는 총리가 이제 잘못했냐 잘했냐 이것이 아니요. 선거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완구 총리가요, 좋은 총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그리고 이 인준 받은 때 고생을 했지만은 결국 선거도 그렇습니다. 한 표로 이기나 1000만 표 차이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건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 이게 가지고 잘 하면은 이런 흠이 말이죠. 그런 결점이 나중에는 이 장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 이해되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설 민심이 어떻게 될지는 또 다음 주에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예.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